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GTC, 그때 저도 매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뉴스를 좀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스닥 개장 전에 전산 오류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저도 이거를 좀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제 컴퓨터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좀 아주 시겁했는데, 자, 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에서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는 발생 후 약 3시간 만에 완전히 해결됐지만, 일단 주문하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지긴 했는데 이게 과정이 디디디딕 걸리더라고요. 자, 나스닥에 따르면 이날 나스닥 상장 기업의 매수 매도 주문을 연결하는 매칭 엔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서 시세 정보 제공 등의 차질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자, 나스닥은 오전 4시 55분 시스템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공지를 했고요. 오전 7시 14분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의 증권사들도 이날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나스닥 상장 종목의 시세 정보가 수신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을 겪었고요. 개장 전 거래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열리는데요. 각 증권사마다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공지를 올렸죠. 자, 한국의 증권사들 같은 경우 삼성증권도 공지 사항을 통해 미국 현지 사정으로 인해 모든 오후 5시 13분부터 일부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키움도 얘기를 했고,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한국의 증권사들 가운데 오늘 이 나스닥 공지 안 올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싹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오류가 발생한지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당연히 본인의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생산과 수요 부진에 따른 목표가 하향해서 220불에서 19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자, 분석가인 골드만삭스의 마크야! 테슬라의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면서도 단기 전기차 시장 상황이 둔화돼 수익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소규모 공장 폐쇄, 중국 내 경쟁 심화,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올해 주가가 이미 34% 하락했고요.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판매량과 배송량이 예상보다 낮고 판매도 둔화될 것이라고 다음 실적 발표 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골드만삭스와 반대로 투자하면 돈 번다는 말이 있죠. 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주말에 나온 한국의 테슬라 관련 뉴스들을 보면 뭐 저가 매수가 실종됐다, 끝이 어디냐, 뭐 어쩌고 저쩌고 온통 하락 일변도의 뉴스뿐이었는데, 미주놀은 어저께 뉴스에서 당당하게 인도의 관세이나 호재, 설마 저희 미주놀이 그 인도의 관세이나 그것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날아간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해석력과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공부,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시황에 대한 것도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나타나는 결국은 그런 투자가 테슬라 효과적인 투자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테슬라 장중에 6% 지금 조금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녹음하는 시간이 월요일 서부 시간으로 지금 11시 30분이거든요. 장 끝나기 1시간 반인데 얼마 만에 보는 테슬라 6% 상승입니까? 자, 오른쪽 배너 뭐해? 미즈노래 이런 실력 봤으면 들어와. 저희가 이번 주부터 더더욱 테슬라와 팔란티어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든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든, 자, 매수 타점까지 확실히. 근데 매수 타점 같은 부분을 오픈 영상에는 오픈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 하도 또 댓글창은 난도질 해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미즈노래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50불 투자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우주여행 멤버십 단톡방 지금 인원 정리 중에 있거든요.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만 오셔야 됩니다. 가만히 누워서 그냥 입 벌리고 떡만 봐도 먹겠다 하는 분들은 입장 불가입니다. 네, 인터뷰도 있습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단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좋은 점은 24시간 미주널 팀장이 트위터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순발력 있게 그리고 가끔씩 원포인트 레슨 추가 비용 없습니다.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 약 이거 참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는 제약업계의 AI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과 이를 변형한 다이어트 약 위고비로 제약업계의 돌풍을 일으킨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경제를 살렸다고 합니다. 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살리듯이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를 살렸습니다. 이게 덴마크 약이거든요. 자, 조금 들여다볼까요? 조금 전에 들어온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덴마크 통계청은 지난해 덴마크의 경제 성장 1등 공신으로 제약 산업을 꼽았는데 그 핵심에는 다이어트 약 위고비를 앞세운 노보노디스크가 있었습니다. 덴마크 통계청은 덴마크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4분기 2%, 지난해 전체로는 1.8%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제약 산업이 경제 성장 핵심 동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다이어트 약이 없었다면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었다는 평가였는데요. 지난해 유럽 경제는 굉장히 고전했던 걸 알 수 있죠. 영국은 침체에 빠졌고 유로존 경제는 정체됐고요. 덴마크 통계청은 제약 산업이 지난해 4분기 또 지난해 전체 덴마크 경제 주된 성장 동력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지난해 11월 미국의 제약 메이저 일라일릴리의 벳 바운드가 미 식품의약청 FDA 승인을 받기 전까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효과 높은 다이어트 약이라고 제약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덕분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폭등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놀라지 마십시오. 6,060억 달러로 웃돌아 유럽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은 전기차 1위인 테슬라보다 1,000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네. 아니 노보노디스크한테도 밀렸단 말이야. 1,000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자, 단스크방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스 올센은 노보노디스크, 젠마, 질란드 제약, H 룬드잭 등 덴마크 대형 제약사들이 지난해 덴마크 경제에서 드물게 빛을 발한 업체들이라고 말했고요. 올센은 이들 대형 제약사가 인프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생산 확대를 주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스크방스는 올해에도 제약산업이 덴마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요. 올센은 덴마크 경제가 실제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성장세는 미미하다면서 다른 경제 부문이 취약한 가운데 노보노디스크와 다른 제약사들에만 거의 성장을 의존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제약산업을 제외하면 경제의 다른 분야들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했네요. 자, 여러분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는 조금 약하고 이런 큰 제약사들은 사실은 R&D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유통 쪽에 치중을 하거든요. 안전빵으로 가겠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위고비라든지 그렇죠? 노보노디스크, 오젬픽 같은 기가 막힌 정말 이 다이어트 약의 이 시장은 저는 굉장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 다음 소식은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국제 유가가 4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네요. 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공급 감소가 예상되면서 국제 유가가 조금 전에 4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로이러 및 마케로치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중주류 WTI 4월 인도분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 오른 배럴당 82달러를 기록했고요.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은 IC 유럽 선물거래소에서 1.1% 오른 86.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폐쇄되면서 원유 가격은 지난주 약 4% 상승을 했고요. 로이러에 따르면 17일의 공격으로 약 17만 배럴을 처리하는 크라스노다르의 슬라반스크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한편 모건 스탠리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최근 정유소에 대한 드론 공격 이후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 축소를 이유로 올해 3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종전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3분기부터 공급 부족이 늘어 하루 20만 배럴에서 30만 배럴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은행은 1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배럴당 82.5달러에서 85달러로, 2분기 가격 전망을 82.5달러에서 87.5달러로, 이전 80달러에서 85달러로 옮겼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러분, 오늘부터 엔비디아의 GTC 개막하잖아요. 시장이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 프리장부터는 메가캡 중심으로 AI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동부 시간으로 11시 기점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휘청휘청 하다가 그래도 여전히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41, 나스닥은 플러스 1.20, S&P 500은 플러스 0.89,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07. 지금 장 끝나기 1시간 25분 전인데요. 자, 중간에 진입하기는 참 어려운, 숨죽여 지켜보는, 뭐 일본의 금리 17년 만에 임상한다는 지금 얘기가 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FOMC 뭐 이번 주 정말 화끈화끈합니다. 여러분, 종목별로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마이너스 갔다가 가까스로 좀 플러스로 돌아섰고, SMCI는 거의 골로 가고 있고,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되고요. 방망이 짧게 잡고, 오타니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지금 삼진 2개 먹었잖아요. 스윙이 너무 커요. 스윙이 너무 커. 아마 와이프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자 하는 어떤 강인한 의지가 보이는데, 처가 식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자꾸 삼진 나가는 겁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그 다음에 맞추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것처럼, 요즘 시장 여러분 넉넉히 있고, 넉넉히 있다가는, 오늘도 테슬라 넉넉히 있다가는 또 먹는 거 다 토해냅니다. 아셨죠?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시면 매도 타점도 가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실 때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애플과 구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큰 애들끼리 서로 잘 돕고 사네요. 애플과 구글이 아이폰에 AI 챗봇인 제미니입니다. 제미니를 탑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알파벳 주가가 6%가량 오르고요. 애플 주가도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한번 좀 볼까요? 현재 조금 빠져서 4.71%, 애플은 1.58%.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애플이 아이폰에 자기들이 개발한 AI가 아니라,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챗봇이 아니라 구글의 챗봇이면 제미니거든요. 제미니. 저희 스텝 아들 이름이 제미니인데, 그 제미니를 넣는다라는 소식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애플도 오르고 구글도 오르고. 근데 저는 구글 오른 거는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면 이제 팔아먹으니까. 근데 애플은 왜 오르지? 아니, 애플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네, 그동안 너무 빠졌기 때문에 간만에 또 오른 건데, 애플은 사실 구글 이것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플러스, 애플도 6월 안으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저희가 이 GTC 기간 동안에 주목해야 될 변동성을 줄 종목 10종목을 저희가 선정해 드렸잖아요. 변동성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말귀를 좀 알아들으세요. 뭐 추천을 못 하겠어. 추천만 하면 간다 그래. 미국 주식은 롱과 숏이 자유로워야 된다니까요. 그처럼 변동성을 주는 거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 오늘부터 S&P 500이 편입됐거든요. 근데 주가는 곤도박질 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씨야 뭐야, S&P 500 뜨는데 왜 들어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호재가 소각된 거죠. 요즘 매도 타임 잡기가 정말 힘든데, 특별히 사서 수익 난다고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부어랑 마셔라 했다가 그 다음날 보면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수두룩하니까, 안정권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 특히 수익 매매. 그래서 저랑 같이 코스코를 사는 분들도 대부분 현재 마이너스지만 저는 플러스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지켜보니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TSMC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붐이 주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주가가 지정학적 우려를 넘어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로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TSMC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은 올 들어 2022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7.75%까지 치솟았습니다. 대박. 오늘은 몇 프로가 한번 볼까요?
플러스 0.96%. 조금 조정을 받네요. 그렇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AI 붐으로 엔비디아 등 최첨단 AI 반도체 주요 공급자로 알려지면서 랠리가 시작이 됐고요. 이 회사는 AI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제조 부분에서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UBS는 반도체 업사이클의 초기 단계라며 제품의 전략적 성격과 공급망 구축에 대한 열망이 지정학적 위험을 넘어섰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반도체주 관련된 그 뉴스를 해석하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TSMC는 좀 기분 나쁘죠. 같은 파운드리 업체인데 삼성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뉴스만 들으면 뭐 지금 전 재산 다 몰빵해도 될 것 같아요. 뭐 TSMC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관련 파운드리 업체 관련 종목들.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엔비디아가 300불 넘었다가 100불 초반대까지 곤두박질 칠 때도 여전히 이 AI 반도체 분야는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든지 지금의 우량 기업들의 실적이 반드시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변동성들이 모여 있고 전 세계의 인간들의 탐욕과 공포가 믹스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수분해하듯 완전 제거 없이 풀어내듯 딱딱딱 잡아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더구나 대부분이 성격들이 급하시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하시잖아요. 강제 존버를 할 줄 알지만 물렸을 때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이거 좀 하다가 저것 좀 하다가 이건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 단타 하나 해볼까? 단타 좀 해보다가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 장투 해볼까? 장투하다 보면 또 막 가는 거 보고 역시 단타가 답이야. 평생을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만의 매매 규정과 원칙을 딱 지키셔야 돼요. 최근에 보면 저희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주식의 신세계를 경험했다라고 하시면서 감사의 뭐 톡이라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그냥 그분들의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오픈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분들 그런 글들을 보면 주로 감사의 댓글이죠. 제가 꼭 답변을 달아드려요. 아무리 바빠도.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느끼는 첫 번째가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렵지? 팀장님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왜 이렇게 안 그랬을까요? 네, 초심자의 행운이요. 무식이 용감하고 주식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맞았네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사기만 하면 물려요. 똥손인가요? 아니요. 공부가 안 돼서 그렇죠. 초심자의 행운에 아무런 공부도 없이 주식을 시작하면 처음에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 천재인갑다 생각 계속 하다 보면은 홀라당 잃거든요.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공부를 하면 주식이 어렵고 공포가 생기거든요. 또 공부를 웬만큼 해도 수익이 안 나거든요. 회의가 들거든요. 나 주식하고 안 맞나? 불과 1년 전에 자기 주식 천재인가 아닌가? 라고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 이때가 고비예요. 멈추시면 안 돼요. 저희도 보면은 뭐 멤버십 가입하셔서 한두 달 좀 하다가 아닌가 비요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지그시 최소한 봄에 모내기를 하고 그쵸? 여름에 폭풍, 가뭄, 태풍 다 이겨내야지 가을에 추수를 걷는 겁니다. 그 시기를 겪으셔서 극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적된 공부량이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매매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런티 드리고요. 많은 여러분의 하구들 선배들이 벌써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에 대한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이번 주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여 개국의 연준들이 각 나라들의 연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사이클 전환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점도표가 공개된다는 얘기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중국, 호주, 영국, 러시아 등 대부분이 금리를 동결하고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는 홀로 인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중남미는 지금 인하하지 않으면 폭동나죠. 자, 조금 전에 들어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는 전 세계 10대 통화국 중에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스위스, 호주 등 주요 6개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 슈퍼위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엔비디아, GTC,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미국의 FOMC. 어후. 이 밖에도 러시아, 브라질,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체코,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대만, 파키스탄, 몽골, 모로코,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바라과이, 몰도바 등 모두 21곳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올해 들어 한 주에 이같이 많은 국가가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가장 주목받는 곳은 미국이죠. 자, 내일입니다. 내일과 모레 연준이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현재로서는 동결이 유력시되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벌써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알고 파월 자르고 후임 연준 의장을 찾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열받아가지고 바로 내려버려! 그러지 않을까? 정치인 파월이. 저의 내피셜입니다. 네. 어찌됐든 동결이 지금 우세합니다. 6월과 7월에 인하는 6월에 인할 것 같다가 55%, 7월은 49%. 6월이 좀 더 유력하죠. 이것도 가봐야 합니다. 또 바뀝니다. 자, 미국에 앞서 일본의 연준은 18, 19일 통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고 17년 만에 인상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금 나설 것 같죠. 일본 은행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변경하려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는데 물가가 이미 목표치를 넘었고 최근 임금 상승률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노조 조합인 렌고는 지난 15일 임금 인상률 5.28% 중간 집계가 발표됐는데 이는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는 3.1% 오르면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단기 금리를 현재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포인트 이상 올려 0에서 0.1%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본이 금리를 17년 만에 인상하게 되면 대한민국에게는 직격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을 헤드라인 중심으로 제가 굵직굵직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니케이 지수가 2.6% 상승을 했고요. 자, 미국의 이번에 최대 IPO 종목이죠. 레딧 초기 청약이 기업 가치 65억 달러를 기대한답니다. 대박. 자, 중국이 연초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지금 해서 시장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 충전소가 1년 새에 65%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야 봤냐? 하면서 AI 챗봇 소스를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열이 확 받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지네들이 좀 일찍 와서 살고 있다고 텃세를 자꾸 부리면 아니죠. 안 되죠.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자의 나라에 와가지고 어떤 막말했는지 알려드릴까요? 이주민들은 짐승들이다. 내가 지면 피받아 될 거다. 안 되기만 해.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저런 말하면 되겠습니까? 응? 저는 바이든도 좋아하지 않지만 트럼프도 싫어합니다. 이 노인네들은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값을 해야지. 듣고 있냐 트럼프? 죄송합니다. 트럼프 측이 4억 달러대 재판 공탁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재산을 부풀려 이득을 취한 사기 혐의로 4억 달러대 벌금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 공탁금을 전액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지금 선거 자금이 안 모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 줘봤자 저 소송비 다 쓸 것 같아가지고 안 준대요. 어쩔게요. 여러분 푸틴이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야, 뭐 거의 북한하고 삐까삐까삐까 지금 정말로 그 야당 대표 야당 지도자 나발디 그렇게 죽이고는 꼴 좋다. 나중에 저승 가서 어떻게 만나려 그러지? 미국의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예, 로컬 소식을 제가 조금 전해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재임 기간 중에 캘리포니아 인구가 50만 명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의 악명 높은 세금, 급증하는 마약, 강력 범죄 등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입니다. 물가 되게 비싸요. 특히 얼바인마다 너무 비싸가지고 애들 대학 가면 다 딴 데로 이사 가거든요. 팀장 이사 갈 거냐고요? 아유, 저는 그냥 살 거예요. 모르죠. 공기 좋은 골프장 앞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데. 자, 미국 주택들의 거의 절반인 44.8%가 산불과 홍수, 허리케인 등 기후 재난에 직면해 있어 주택 보험료는 크게 오르고 집값은 등락폭이 커지는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미국의 혼인율은 증가하고 이혼율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낭만적 결혼에서 동반자 결혼으로 바뀌면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배우자 선택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혼인율은 증가, 이혼율은. 근데 혼인 나이는 점점 높아지는 거 아시죠? 20대가 요즘 거의 뭐 30대, 한 35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 국제사회의 반응은 일단 푸틴의 당선을 두고 신냉전 전선이 조성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치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스가 전망을 했네요. 이스라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발언에 대해 나타네어 이스라엘 총리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정권 교체는 이스라엘 국민이 할 일이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럼 지금 투표 좀 하지. 제가 보기엔 지금 투표하면 바로 내려가실 것 같은데. 중국의 틱톡에 대한 연방의회의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사용자 증거가 정체되는 등 중국 내 사업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틱톡 얘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조금 더 전해드릴 소식, 이 소식은 전해드려야겠네요. 저희 미즈노 가족분들 중에 얼바인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얼바인의 주택 절도가 기승을 부린답니다. 경찰이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요. 지금 그 멕시칸들이 아주 그냥 팀으로 꾸려가지고 아주 일도 아닙니다. 지금 크레딧 카드 다 훔치고 막 무단으로 결제하고 하는데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후에도 속보 뉴스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들이 등장을 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구독 누르는 게 어렵나?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알림, 좋아요는 습관입니다. 주식도 습관. 고맙습니다.